60세 이후 인생은 실력보다 인상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능력으로 평가받지만 나이 들어서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가 인간관계의 거의 전부가 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품격 있는 여유를 보여주는 사람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반면 나 이제 돈 없어. 죽을 때까지 아껴 써야 돼.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여유가 없는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나까지 짐이 될까봐,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기대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돈이 없어도 돈 많은 척, 여유 있는 척 하는 게 결국 내 인생을 지키는 전략이 됩니다. 돈이 없다고 너무 티내면 사람들의 태도가 서서히 바뀝니다. 식사할 때마다 내가 요즘 힘들어. 이거 너무 비싸하며 한숨 쉬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음번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한숨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통장 잔고는 비슷해도 그래도 이런 날은 한 번쯤 외식해야지. 좋은 거 같이 먹는 게 인생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늘 자리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는 가난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여유로운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모입니다. 나이 들어 돈 없는 티를 내지 말라는 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나 힘들다를 너무 자주 말하면 자식은 점점 전화를 피하게 됩니다. 친구에게 요즘은 커피 한 잔도 부담이야 를 말하면 그 친구는 더 이상 약속을 잡지 않게 됩니다. 돈 많은 척은 결국 나는 내 짐이 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요즘도 나름 재밌게 살아. 이런 여유 있는 말투가 사람을 편하게 만듭니다. 그게 나이 든 사람의 품격이고 존중받는 태도입니다. 실제 통장에 돈이 없어도 스스로를 가볍게 꾸릴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매일 깨끗한 셔츠 하나, 작은 커피 한 잔의 여유, 그리고 난 아직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 이게 진짜 자산입니다. 반대로 옷차림이 흐트러지고 말투에서 패배감이 묻어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만 봅니다. 그 순간 인생의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당하는 겁니다. 노후의 품격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 나는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중요해지는 시기이죠. 돈이 많다고 존경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요즘은 여유 있어 보이지만 속 깊은 사람, 남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 자기 사정을 늘어놓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끌립니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 돈이 많지 않아도 믿음직하다, 품격 있다, 배울 점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인생의 잔고, 즉 태도에서 나오는 이자입니다. 돈이 없어도 돈 많은 척 해야 한다는 말은 결국 나는 내 삶을 존중한다는 선언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죠. 진짜 부자란 가난을 드러내지 않고 여유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인간관계에서도 부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정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예전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같이 있는 게 피곤해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괜히 마음에 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엔 꼭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처음엔 내가 예민해졌나 싶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진 건가? 내가 너무 물질적으로 변한 건가? 그런데 그렇게 나를 탓하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선한 존재가 아니게 된 것이라고요. 김정자 씨는 올해 73입니다. 남편은 1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서울에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유명한 국밥집을 운영했던 사장님이었고 지금은 소소한 월세 수입과 연금으로 큰 불편 없이 살아가고 있었죠. 그녀의 삶에 갑자기 들어온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단짝이었던 박영숙 씨. 같이 도시락을 까먹던 친구, 젊은 시절 신촌에서 데이트하다 들켜 서로 놀리던 추억이 있는 친구, 남편 생전에 가족끼리 명절까지 함께 보냈던 말 그대로 피보다 친한 친구였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20년이 넘었지만 어느 날 우연히 재래시장에서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정자야, 너 맞지? 세상에, 내가 너를 여기서 다 보네. 손을 덥석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그 모습에 정자 씨도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었고 처음 몇 달은 마치 잃어버렸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자주 만나며 웃고 떠들고 옛날 이야기로 하루를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피로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영숙 씨는 끊임없이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몇 년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자식들은 연락도 없고 아파트 관리비가 몇 달째 밀렸다고 자신은 요양보호사 보조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넌 참 좋겠다, 정자야. 남편도 착하게 살다 갔고 애들도 잘 됐잖아. 나는 진짜 팔자도 지지리도 없지. 정자 씨는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래도 힘내야지. 우리 나이쯤 되면 다 힘들어. 나도 허리 아파서 병원 다니고 하루하루가 빠르지가 않아. 그렇게 위로해줬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영숙 씨는 끊임없이 푸념을 늘어놨고 정자 씨가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넌 팔자 좋다. 우린 고속버스 값도 부담인데. 새로 옷을 입고 가면 어머, 또 새 옷 샀네. 명품이야? 영화 얘기라도 하면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야 영화를 보지. 정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원한 건 단지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숙 씨는 그녀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겨울날 찾아왔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던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정자야, 내가 너한테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이번 달 전기세가 밀려서 딱 1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다음 달엔 갚을게. 정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친구라는 말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봉투에 담아 1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손자의 학원비가 급하다고 했고, 그 다음 달에는 병원 약값이 없다 했고, 또 그 다음엔 가스비가 끊겼다 했습니다. 매달 반복됐고, 갚겠다는 말은 사라지고, 미안해. 너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 네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니? 라는 말이 당연해졌습니다. 정자 씨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건네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비상금 ATM이 된 기분. 그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나는 너무 각박한 걸까? 내가 오래된 친구 하나도 못 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러던 중 정자 씨가 건강검진을 받던 날 담낭의 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일 먼저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영숙 씨의 대답은 아이 참 정자야. 나 지금 너무 바쁘거든. 그런 건 가족들한테 말해봐. 였습니다. 그 순간 정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사정을 들을 귀가 없구나. 나는 이 사람의 필요일 뿐 서로를 위로할 관계는 아니었구나. 그날 밤 정자 씨는 펜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종이 편지를 썼습니다. 영수가, 우리 참 오래됐지. 내가 너와 웃던 시간이 좋았어. 하지만 지금의 너는 내 삶을 자꾸 무겁게 만들어. 나는 이제 나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 부디 잘 지내. 그리고 이 말이 우리 사이의 마지막 예의였으면 좋겠다. 다음 날 시장 한쪽에서 그녀는 편지를 전해주고 돌아섰습니다. 그 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그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자 씨는 요가를 배우고 노인복지관에서 수채화를 그리며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하고 웃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엔요, 슬픈 사람을 위로하려고 내 마음을 갉아먹을 필요 없어요.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과 웃는 게 그게 노년의 행복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가난한 친구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을 핑계 삼아 당신의 삶을 당연하게 기대고 죄책감을 자극하고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과는 이제는 거리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누구를 얼마나 오래 알았냐보다 그 사람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나이입니다. 만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한 사람, 항상 푸념만 하는 사람, 내 삶을 질투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 이젠 그 관계에서 조용히 빠져나오세요.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시간은 누구보다도 소중한 당신을 위한 것이어야 하니까요. 친구와의 관계는 소중하고 서로의 성장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진 씨는 한때 절친했던 친구와의 관계에서 점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수진 씨는 친구 영희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수진 씨의 남편은 최근 큰 회사의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직장 생활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날 친구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그 뒤로부터 수진의 남편에 대한 작은 험담을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이 요즘 바쁘다더라. 집에는 잘 들어오냐? 라며 마치 그의 성공이 가정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또한 수진의 딸이 명문 대학에 입학하고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도 친구의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 씨의 친구는 요즘 명문 대학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라며 수진 씨 딸의 성과를 깎아내리려 했고, 아들의 취업 소식에는 그 회사 요즘 구조조정이 심하더라. 며 부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친구의 반응에 상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의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또 다른 친구는 처음엔 겉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신부의 배경을 들추며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부 집안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 라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진 씨는 이런 친구들의 태도에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수진 씨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친구의 병문안을 오며 오히려 신이 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너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 몸 조심해야지. 내가 말했잖아. 그 나이에 건강이 최고라고. 라며 은근히 자신이 맞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는 다른 친구로부터 친했던 친구가 뒤에서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했던 친구는 수진 씨의 가정사와 자녀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남편이 성공했다지만 그게 다 운이 좋아서지. 라며 수진이 딸은 명문 대학 갔지만 성격이 별로더라. 라는 식의 험담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더 불편해지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수진 씨는 결국 친구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와 만난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오랜 친구로 지내왔는데 요즘 너와의 관계에서 많이 힘들어. 너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상처가 될 때가 많아. 친구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나도 모르게 너를 시기하고 있었나 봐. 우리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수진 씨는 친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친구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은 친밀함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제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며 더 건강한 우정을 만들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수진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결국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가정을 이루고 중년이 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마련입니다. 수진 씨는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가정과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인생의 중반기에 들어서며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가 모든 것의 중심일 수는 없다는 것을요.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와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중년이 되면서 서로의 삶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생기는 갈등과 불편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소중하고 서로의 성장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진 씨는 오랜 친구와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되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정과 자신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가족의 행복과 안정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년의 삶에서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원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이제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가정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며 친구와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수진 씨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중년의 우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가정과 행복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정의 안정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우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그 관계가 불편하고 상처가 된다면 그것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남의 성공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를 느끼기 쉽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일 수 있지만 그런 반응을 받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않고 자신과 가족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솔직한 대화와 감정 표현의 중요성입니다.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상처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진이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듯이 우리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거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삶에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과 가정의 안정입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우정을 소중히 여기되 그 관계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성공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막상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아봐도 선뜻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외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법이죠.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왕년에는 매일 같이 친구와 만나서 술 한 잔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지냈는데 지금은 연락할 친구가 없어 외로운 적 많았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생을 가까이서 함께 늙어갈 것 같던 친구도 멀어지고 그
그마저 있던 지인들도 각자의 삶을 향해 떠나갑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만의 문제로만 느끼게 되어 걱정을 하며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 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니 전혀 걱정하거나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 첫 번째, 서로의 환경 변화. 사람마다 다르지만 친구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환경 변화가 가장 큽니다. 어렸을 때는 한 동네 한 골목에서 공을 차거나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자랐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사는 환경이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인생 전반전에는 다들 비슷한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지만 인생 후반전이 되면 서로의 환경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친구들마다 사는 수준이 다르고 대화의 관심사가 다르고 걸어가는 길, 걸어온 길이 달라지면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던 친구들도 어느새 하나둘씩 정리가 됩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인연도 은퇴 후 나이가 들게 되면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관심사나 취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사귀어야 할 이유도 자주 만나야 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만나던 친구라는 이유로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괜히 자신의 마음만 다치기 쉽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리에 맡기는 것이 인생 후반전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만나던 친구 하나쯤 사라진다고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대체로 50을 넘어가면 정서적 교감이 불확실한 인간 관계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도 가성비를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심은 줄어들지 않지만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 활동은 위축됩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즐겁고 재밌었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친구가 꼭 많을수록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 같이 어울려 다닐 체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 친구가 많은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위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왕년에 친구가 많았는데 나이 들어 연락할 친구를 찾아보니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친구가 적어진다고 해서 외롭다든지 소외감이 들어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적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친구가 하나 둘 사라져도 신경 쓸 일이 적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신경을 더 쓰게 되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독일의 철학자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오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람은 자유로움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어수선한 집단에서 벗어나 혼자서 조용하게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며 사유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 삶이 균형을 이뤄 행복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내면의 또 다른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고 고독하게 느끼는 이유는 지금 소속된 집단, 즉 사회나 가족,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속 의존증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잃는 것보다 소속에서 버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결국 소속 의존증을 극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밝고 상쾌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 삶과 우선순위를 반성하는 시기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과거에 몰랐던 나의 삶과 인생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순간 자신감과 자존감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보세요. 그렇게 답을 찾은 중년들 중에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고 책도 출판하고 TV에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할 일도 미련도 없어집니다. 더 이상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여도 행복한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과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누군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의지하고 심지어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부당한 일도 참고 넘기며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에 상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상처받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반면 친구 없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지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성숙하게 다스릴 줄 압니다. 자기 기준이 명확하고 상대가 선을 넘는 경우에도 굳이 참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겨내고 해결책을 찾다 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 모든 감정, 모든 모습을 온전히 알고 있는 건 바로 나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여러분도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우울감에 사로잡혀 쓸쓸하게 보내지 않고 독서나 명상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서 잘 맞지 않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가며 지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남게 됩니다. 이유 모를 외로움, 자존감과 자신감 하락 등 부정적인 생각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는 나를 좀먹는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과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확연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쓸쓸하고 영혼 없는 처량한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활력이 넘치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오던 일들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나의 가치관과 취향을 발전시키고 시간의 농도를 깊이 있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만의 취미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 일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주변으로부터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 일을 직접 해본 사람이 아닐 뿐더러 그런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을 할 때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반면 친구 없이 혼자 잘 사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혼자 있는 시간에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실행에 옮기며 차근차근 이루어 나갑니다. 이런 경험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내면적으로 강해지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누구나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스스로의 힘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확신을 얻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성취감은 오로지 나의 몫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나의 몫입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지 고민하기보다 항상 스스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 자신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맞는 말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유 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라면 신경 쓰지 않고 넘길 줄 압니다.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싫어하는 것처럼 나의 진짜를 모르고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퉁쳐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거나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남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는 과감히 끊을 줄 압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자기만의 시간과 대인관계의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노력하고 희생하지 않아도 취향이 비슷하고 같은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가는 삶은 주변의 친구로 여길 사람이 있든 없든 연연하지 않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외로움에 대한 걱정과 달리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창조하고 발전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막상 내 인생에 정말 도움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고 좋은 선물을 주고도 돌려받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자신인 사람들은 굳이 다른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지속하기 위해 희생하며 스트레스 받기보다 본인을 위해 시간을 내고 고독과 천천히 친구가 되어보세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여러분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조건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면 분명 더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과 걱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인생 후반전은 스스로 고독을 즐기며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의 심신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